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영상 진행되면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그래서 처음보다는 낫네요. 저희 처음 라이브 시작할 때 4분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12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 알친소 오늘 진행할 예정인데 알친소 때 우리 송헐크님께서 또 계좌도 까주시고 네, 알트전 얘기할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라이브 진행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독자 수도 거의 지금 일주일 만에 한 6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도 좀 앞으로 더 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나면 한 2,000명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너무 희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헐크님, 특재님, 강티비님 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준비했는 거 자료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올라오는 거 제가 이제 답변 드리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진행할게요. 진행하시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 끝나고 나면 제 생각 같은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ADC 분야 1등 항암제 N2 완벽 분석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가 되게 주가라든지 시세가 제일 나기 좋은 한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그 근거의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항암제 분야에서 제일 이제 핫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랑 두 번째로 핫한 게 차세대 항암제라 할 정도로 ADC 요 분야가 제일 지금 핫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ADC 분야의 1등이 다이치 상쿄 N2라 그 SC 제형 기술 이전 이제 거의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8월 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저번에 테르가제도 한 2달 뒤에 나온 것처럼 자료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월 달 정도 이제 아니면 이번 달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제약회사에 있지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제 좀 어렵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조금 쉽게 이해하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 나름대로는 좀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좀 초등학생이 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려고 준비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1시간 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분석 제가 발표한 자료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예고 드렸다시피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알친소라고 제가 이제 코너를 만들었는데 친구 중에 이제 알텐 주주 와서 이제 계좌 관련해서 이제 공개도 하고 이제 관련해서 얘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서로이 많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는 ADC라는 기술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ADC라는 게 안티바디 드럭 이제 콘주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항체랑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데 이 항체가 보면 우리가 면역력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생기잖아요. 항체가 생기면 이 항체는 이 암을 잘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항체가 이제 암을 찾아가서 이제 무찌르는데 여기에 약물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더 잘 없앨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세포 유도 폭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 시장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게 이제 그게 허가가 2019년 이렇게 됐는데 되게 우리가 아스코에서 되게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고용함에 대해서는 되게 핫하게 지금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ADC 관련 이런 에로라든지 기술 이전 계약이 제일 많아서 제일 지금 핫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 정도 되면 한 37조 원 정도 시장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ADC는 뭐다? 암세포 유도 폭탄을 만드는 기술이다. 항체와 약물을 결합해서.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N2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방암의 헐투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 3중성 요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한 5, 60% 정도가 헐투 양성 요게 제일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헐투 같은 경우에 단백질인데 이제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이고 이제 세포가 빨리 성장하도록 이제 신호 전달을 경로를 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헐투는 이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홀투를 빨리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억제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헐투로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허센틴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치료가.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절제를 하든지 이러는데 지금 이제 이 허센틴이 이제 개발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제 항암제 ADC NO2는 뭐냐면 아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게 이제 허셉틴에다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약물이거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다가 이제 다이치상 ADC 그러니까 이 허셉틴에다 약물을 결합한 게 쉽게 얘기하면 NO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 유방암 뭐 이런 그 헐투 이제 수용체 가동한 이게 활성화되는 거를 이제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치 상표 같은 경우에 세대 10대 항암제로 NO2를 키우려고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NO2가 얼마나 핫했냐면 22년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파마들이라든지 지금 뭐 기술 이전, 뭐 기술 라이센싱, 라이센스 아웃 뭐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가 되는 제일 큰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NO2가 어떻게 보면 이제 ADC 분야의 이제 선두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O2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 매출이 가냐라고 보시면 작년 이제 23년도에 3조 5,300억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증가 속도가 되게 확장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치료제 허가는 이제 승인은 미국에서 19년에 났고 일본은 20년도, 유럽연합에서는 21년도 승인이 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 3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 났다가 지금은 이제 적응증이 확대해서 2차, 3차, 위암, 폐암까지 이제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투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이 NO2 같은 경우에 고형암에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8년 예상 매출이 아마 10조 5천억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온 이게 제 자료는 대부분 엄민용 리포트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참고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정도 되면 이제 10조 정도 NO2로 이제 매출이 된다. 아까 전체 시장이 어떻게 37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7조에서 거의 10조면 거의 한 35%, 40% 정도 쉐어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엄민용 애널도 그러고 지금 저희가 다이치 상표 NO2 이제 올해 기술 이전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이제 전태현 부사장님도 그러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1일 요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알테오젠이 테르가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조직을 꾸려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ADC 제형은 국내에서는 알테오젠 판매를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열티로 받는 이제 키트루다 비슷한 그렇게 이제 진행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 NO2 다이치 상교랑 NO2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열티는 지금 뭐 키트루다가 저희가 5% 정도 매출액의 5% 정도의 로열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이치 상교 이제 NO2는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엄민용 애널 이제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 좀 추후에는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면 5%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산도즈랑 계약은 대부분 그때 얘기 나오는 두 자릿수 이상 이제 다 계약이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 뭐 키투라든 뭐 1등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뭐 다이치 상큐까지는 5%뭐 좀 맥스하면 한 10%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피하지방 주사로 해야 조금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8년 로열티 예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희망적 가점이나 극보수 관점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희망적 가점은 이제 뭐 키트루다 올해 이제 예상 매출 24년 예상 매출이 40조고 이 키트루다도 이제 적응증이라든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8년 정도 되면 한 60조 정도는 이제 매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노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8년 정도에 한 10조 정도 매출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키투르다 60조의 5%를 로열티로 적용을 하면 이거는 그 제형 변경이 저는 SC 제형이 이제 거의 100% 전환될 거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희망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60조의 5% 로열티 적용하면 3조, 에노트는 10% 로열티를 적용했을 때 1조.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합하면 28년 정도는 4조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망적 관점에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극보수 관점으로 이제 로열티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될까라는 걸 따져보면 일단 키투르다가 올해 40조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요 매출 그대로 28년도도 보수적으로 40조 매출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고요. 그리고 로열티는 5% 적용하고 이제 SC 전환 절반 50% 그러니까 그 정맥 주사가 100% 전환된 게 아니라 한 50, 절반만 보수적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봤을 때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40조에 영업이익 로열티 5% SC 전환 50% 적용했을 때 1조 영업이익 발생한다. 그리고 에너투도 마찬가지로 10조 매출이 28년 되는데 요거는 로열티 5% 적용하고 SC 전환 50% 적용했을 때 2,500억. 그러면 28년도에는 1조 2,500억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관점은 로열티 4조 정도 그리고 극보수적인 관점은 1조 2,500억 정도 된다라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 전자에 좀 가깝게 하는데 여튼 요거는 요 카테고리 이 바운더리 내에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안에 적정 가치가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게 항상 이제 궁금한 건데 이제 23년 이제 삼바 기준으로 봤을 때 삼바는 3.7조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1.1조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0조에서 70조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키투르다 뭐 매출 40조, 영업이익률 1조, 요거는 이제 키투르다만 반영한 겁니다. 아직 기술 이전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보통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알테오제는 여튼 계약서상으로는 이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찍힌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상태니까요. 그게 27년 될지 28년 될지는 점점 이제 갈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선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삼바의 영업이 1.1조 했을 때 60조, 70조에 좋다. 크게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가야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해우제 이제 선반영했을 때 최소 주가는 저는 최소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는 가야 그래도 이제 그 보수적으로 요 정도는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가치에 좀 평가가 됐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 뭐 되게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뭐 저한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거 사도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고 절대 투자를 하면 알뜰 못 살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적정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되게 지금 저는 30만 원대 주가도 되게 저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노트 기술 이전 요 다이지 상도 나오게 되면 제가 키투르다 20년도에 키투르다 4.6조 한 것만큼 최소 절반 정도는 1조 5천억에서 2,500억 정도 영업이익률 발생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거다. 그런데 저는 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 최소 바로 이제 500만 원, 500만 원 아니라 50만 원 이상 바로 직행할 거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개인데요. 이제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 배우잖아요. 항상 남들을 많이 웃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저 사람은 웃고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저 사람 왜 저리 인생이 저렇게 해피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한 명언입니다. 삶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제 남인 거죠. 남을 보면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까이는 내 자신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비극이다라는 말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계좌도 저도 이제 20년부터 이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제만이 난 건 한 700%도 낮고 400%, 500%도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마이너스 반토막 되게 많았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멀리 보니까 다 희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충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괜찮았나요? 그래도 67명 정도 시청 중이신데 저번보다 많이 좋네. 제가 저번 주에 있을 때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두 배로 정도 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흑크님, 리치님, 록제님, 강티비님, 허추문님, 지우지우님, 양파리님 다 반갑습니다. 제이제이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종원이 형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이여사님도 반갑고, 예, 황금부자님 반갑습니다. 나름 채팅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봐서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준비한 거 이제 말씀드릴까요? 이제 일단 제가 너무 이제 좀 재밌게 코너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질문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 ADC 분야, 송월크님 ADC 분야 초등학교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ADC 분야가 그 항체랑 약물을 결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항암요법 할 때 약물만 많이 쓰잖아요. 약물 쓰면 이게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이제 암세포도 다 공격을 하는데 이거 항체는 이제 암세포만 쳐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체 같은 경우는 항체만 갔을 때 이제 효과가 어떻게 보면 항체도 가도 좋은데 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항체에다가 약물을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한테 어떻게 유도폭탄을 만들어서 암세포한테 이 약물이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되게 좋고, 이제 이런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 분야에서 제일 핫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제일 많은 분야가 ADC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항상 저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8월 정도에 다이치 상표 이제 에너투랑 기술 이전이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갈 거라는 게 생각이 나서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임상 3상 승인 광TV님이 이 키트루다 말씀하시는 거죠. 키트루다 지금 9월 23일 날 종료가 됐고요. 지금 앞번 내가 엄민영 리포트 자료를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임상 종료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탑라인이라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제 출구조사 하잖아요. 그것처럼 탑라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 이제 데이터가 다 나올 건데, 엄민용 애널 그 내용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시판이 된다라는 거니까요. 승인은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크가 20%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 무크 주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투자정상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항상 이 내일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주식은. 그냥 이제 현상보다는 본질을 항상 봐야 되는데 그 현상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게 빠지고 오르고 하는 거 그런 변동성은 너무나 주식하는데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주식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안 나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회사를 바라보면 되는데 태우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저렴하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핵심인 거죠. 케어니어 게임님 K4 주가는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했다면 올라가려나 K4? 머크사 말씀하신 건가?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알테오젠이 되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점점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C로 기대감이 남아 있다던데 맞나요? 예, 지금 이제 그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리포트상은 여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테르가제도 그때 3월이나 그때 나온댔는데 저희가 2달 뒤에 한 5월달에 승인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계획은 8월이라고 했으니 러프하게 한 2달 정도 시간을 주면 한 10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 시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낮은가요? 박정환님이 물어보셨는데 할로자임은 일단 이제 특허 기간이 알테오젠보다 좀 작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계약을 하는데 이게 되게 오리지널 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허 보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적재산이니까 내가 만약에 할로자임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2028년까지 하는데 알테오젠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35년까지 내가
독점적으로 팔 수 있다라는 게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제 독점 계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안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우리가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통제를 보면 뭐 개보린, 펜잘, 뭐 이젠6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펜잘한테 예를 들자면 이 기술 제형병의 플랫폼을 팔면 다른 진통제한테 못 팔아요. 독점계약. 그러니까 확장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은 다 비독점 계약으로 다 있기 때문에 뭐 개보린한테 줄 수 있고 뭐 이젠6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확장성에 따라서는 저는 훨씬 더 알테오젠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자인보다 이제 알테오젠이 더 이제 주가가 많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위험을 감수. 근데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알테오젠만큼 어떻게 보면 안전한 회사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변동성은 저도 못 맞추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뒤, 3년 뒤에 보면 실제로 매출이 영업이익이 1조 이상 찍히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 60조, 70조 가야 되는 게 제가 보는 거고, 저는 한 28년 정도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을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 이제, 알친소, 이제, 제 친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대학교 친구인데요.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친구,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수익도 많이 나서 한번, 이제,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멀리 보니까 좀 작아 보이네. 네. 아, 예, 네. 반가워요. 네. 네. 일단 뭐, 자기소개부터 좀 한번 아, 예. 해주시죠. 자기소개. 라이브 방송 맞아요. 네, 라이브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그 190 TV 유료 신청자 네. 김포 풍도 185 좋습니다. 저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죠? 그 제임스랑은 한 횟수로 20년 정도 된 친구고요. 그 제임스 방송에서 보시면 자기 일대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회장 하면서 네. 그 연합식으로 타지역 그 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됐고, 그때 연으로 한 20년 정도 계속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하셨죠? 주식 투자를 솔직히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단타를 하셨나 봐요. 단타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넌 하지 마라. 적정하게 적금 넣거나 뭐 그런 거 해라. 라고 그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거는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테는 네, 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정보를 얻으면 많이 투자를 하거나 워크숍 가서 정보를 들어서 했을 때 많이 적자가 흑자는 거의 다 손절물이.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은 언제부터 투자하게 된 거죠? 저는 알테오젠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기 제임스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면 다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스포츠를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쟤는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골프를 에반젤리스트로서 전도를 제임스한테 권유를 했는데 제임스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계속 만나도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의 노예, 인생의 노예로 사지 않는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계속 알테오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시기가 제가 이제 그 현장만 있다 검사를 오면서 코로나도 겪으면서 스마트, 신기술, ESG 등등등 복합하면서 기술에 대한 시대가 언급이 됐잖아요. 제일 위험한 이제 종목이 바이오라는 건 좀 알고 있었는데 왜 모르니까 이게 저는 잘 몰라요 지금 바이오 좀 배러, 신약 개발 이런 거지만 결론은 이거는 뭐 신약 개발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판단을 했죠.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주도를 못하고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플랫폼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그걸 해서 제가 좀 투자를 많이 했죠. 4년 전에 목돈을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좀 한 20% 수익 났다가 한 2년 정도 거의 마이너스 20% 했다가 올해 와서 좀 많이 올라가는 기세인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계좌도 이제 공개할 건데 수익이 그래도 혹시 뭐 저를 아시는 분한테 뭐 제 계좌를 공개하고 같이 하자 이런 날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당연하죠. 일단은 알테오젠은 저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하게 된 것도 제가 맨날 술 먹고 거기 그 마포에서 김포까지 1시간 반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 4번 하니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때가 언제였죠? 맨 처음에 알테오젠 얘기한 게 한 4년 전, 2021년 정도? 21년. 예. 3년 전. 21년부터 아주 알테오젠 주구장창 하다가
하얏트 호텔 마지막 영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알테오제는 계속 얘기했죠. 참, 그래도 믿고 사주셔서, 그래도. 근데 제임스도 그렇고 누구나 말하지만 선택은 제 몫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를 하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냐, 1억을 투자를 하냐,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는. 이게 좁아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뭐, 대충 뭐, 봐주시면, 이게 덩치가 다들 커서. 아니 손님을 불러놨으면 좀 크게 했는데 자기는 가운데 앉고 사이드 앉혀놓고 야, 이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또, 그,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또 들고 있다라고. 네, 제가 내가 맨날 예, 그 손절하고, 이제, 알테 몰빵 가라. 맨날 얘기했는데, 예, 그것도 하셨더라고요. 아까 예, 예. 계좌 보여주는 게 좀 이따가 이제 이 친구 계좌는 제가 한번 공개는 해드릴 텐데요. 제가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네. 한 번은 그 20 코로나 때인가? 3전이 한번 7만 전, 막 8만 오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은 우리나라 1등 기업 사라. 그리고 또 방송 보니까 3전 뭐 또 10만 원까지 간다. 이런 것 때문에 혹해서 많이 투자를 했죠. 흔히 말하면 와이프가 이거 알면 안 되는데 네. 영혼을 털어 신용대출 받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게 제동 갖다가 붙었고 올라갈 거다. 본인 그 주변도 보고 물어보고 내피셜 본인 제피셜. 아, 주변에서도 삼성전자를. 그 당시는 뭐 이제 뭐 전 건설 출신이 건설회 다니니까 건설회들이 모르잖아요. 잘 그런 것도 괜찮을 거다. 3전 사면은 뭐 평생 간다. 3전은 묻어두고 간다.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21년도 8만 3천 원인가까지 사고 한 4년 동안 좀 계속 지금까지 최근에 작년 12월까지 많이 힘들었죠. 마음적으로. 그럼 언제 그 팔고 알테로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3전에만 올인한 게 아니라 알테오젠을 뭔가 확신이 가진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못 받는다는. 알테오젠의 변동성을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게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플랫폼이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약을 이제 이제 방법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한 기술력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두 개라고 저는 인지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 이제 신기술이나 그런 쪽에 좀 업무를 하다 보니 글로벌한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니 이거는 괜찮은 기술인데 이게 사장이 될 건가, 기술이 묻힐 건가 아니면 이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한 2, 3년 동안 추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친구한테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드릴게요. 그리고 계좌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 계좌가 뭐 일단은 저한테 2개 정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인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리아스 해라니까 이제 2개 정도 보내줬는데 이게 진짜 실제 계좌인 거잖아요. 네, 제 계좌예요. 네. 이게 지금 한 465% 수익 난 거네요. 네, 이 4,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제 하얏트 호텔 이제 제임스가 21년도 만나서 계속 말할 때부터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평당 단가가 6만 3천 원이고. 그럼 맨 처음 얼마부터 사신 거예요? 처음 산 게? 기억이 안 나요. 매입일지는 제가 그때 안 써가지고. 다 5만 원짜리 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3천으로 시작을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씩 해갖고 와서 한 4,100만 원 정도 샀네요, 지금. 많이 샀네. 그리고 지금 이게 어쩌면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예요. 460%에서 지금 거의 한 2억 정도 벌었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별 말씀을 무슨 소리인데요. 이제 두 번째 계좌가 이게 삼성전자 손절하고 알테 몰빵 간 지금 이제 평가 손익이 한 1억 6,500인데 얼마에 손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 정리한 거 보면 약 3천 손해보고 들어왔어요. 그 3천 손해보고 1억 6,5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예정되니 한 1억 3,500 정도로 추정하면 되지 않을까. 3등 엄청 많이 들고 있었네. 그게 이제 영혼까지 와이프 몰래 이거는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마이너스 이제 한 거를 이제 몰빵 가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원금이 매입 금액이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눈물이죠, 눈물. 지금 와서 이제 그때는 가까이서도 비극이었고
지금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희극이라는 말이 좀 와닿네. 아, 지금 그래요? 네. 아, 다행히 뭐, 와이프 그래도 잘 됐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되겠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뭐 안 됐으면 제임스랑도 뭐 당분간 빡빡이지 뭐. 하여튼 뭐 계좌 공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여튼 뭐 알테로 뭐 아파트 한 채 가격은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이래 어찌 보면 그죠, 뭐그 정도 되고, 지금 하고 보니까 뭐 지금 몇 개가 좀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있는데, 평당 제일 좋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예, 뭐, 아니, 다른 거는 더 좋은데 이건 제 명의가 아니라 어. 제 자식들 명의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갖고 좀 해놓은 게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수익 나셔서 되게 축하드립니다. 뭐 여튼 좋은 친구 때문에 또 좋은 종목도 알게 된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를 제가 왜 처음에 의아했냐면은 주식을 자꾸만 사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는 했어요, 제가. 왜 이럴까? 근데 알고, 제임스를 그동안 20년 넘게 알면서 내 주변 항상 얘의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면 살자. 그거를 제 주변에서 실천하는 지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신뢰적인 면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그 빙하기가 있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겪고 나니, 제임스도 요즘에 어깨에 좀 많이 힘이 들어가고, 저도 이제 그 우울했던 그 시간이 좀 요즘 와서 좀 이제 맞죠. 녹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저도 그래도 그 마이너스일 때 암흑기 때 그래도 계속 더 살라고 하늘이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참 희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3전 선전을 할 때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제임스한테. 이게 아마 3월 초였을 건데, 야, 제임스, 이거 3전 털고 들어가야 되니?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임스가 10번 했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해갖고 지금까지 한 거는 어느 정도 됐다. 근데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좋죠. 예. 그렇죠. 하여튼 저도 좀 친구가 원래 제가 이제 김포 사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네. 김포 올라오면서 이제 와이프랑도 자주 보고 하는데 와이프한테도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기억도 나네요. 와이프도 좀 샀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오빠 저 살게요 이렇게 막 하고 샀대요. 좀 제가 좀 지원 좀 해줬어요. 어, 그래서 와이프도 네. 빨간 거만 보면 좋아합니다. 아직은. 네. 여튼 뭐 가격이 거의 다 가지고 애들 앞으로도 사고 뭐 와이프도 사고 요번에 또 아버님도 아버님한테도 올 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도 이제 흡착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는 제 계좌는 인증을 안 했지만, 괜찮다고 하고 이게 또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마 이번에 평당 한 35 정도에 들어가신 분.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셀트를 투자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아버지한테 셀트리오, 풍력 다 정리해서 넣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그런 걸 모르겠지만 했는데, 그거 35만 원에 들어가셨다가 32만 원에 떨어졌잖아요.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좀 어느 정도 35만 6천 원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까? 그렇죠. 예. 여튼 뭐 가까이 보면 이제 비극인 거고 좀 멀리 보면 이제 희극인 거예요. 네. 뭐 진짜 뭐 알테오제는 제가 뭐 러프하게 보면 뭐 올해 뭐 단기적인 관점은 이제 그 ADC 발표 나면 좀 정리하면 뭐 좋을 것 같고 좀 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2, 3년 투자해서 우리도 한 2, 3년 투자한 거든. 네. 20년 이런 거는 3년을 뭐 암흑기를 거쳤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아까 보니까 뭐 400%뭐 이렇게 세게 났으니까 아니 뭐 2, 3년 기다려서 한 400% 먹는다 하면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아까도 뭐 27년, 28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 이제 3발을 넘어가야 되는 시가총액을 봐야 되니까 지금 솔직하게 사도 내가 뭐 2, 3년 투자해서 그거는 리딩방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하고 선택도 본인이 한다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중요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임스가 좋은 거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알려줬다는 거,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전제 존경을 보내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여튼, 감동하셨어? 아니, 뭐, 제가 이 라이브도 솔직하게 알친소 이것도 제가 이 친구랑 이제 술을 한 잔 먹자고 해서 갔는데, 꼭 자기가 이런 코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줘가지고, 그래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제 친구들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좌를 공개하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명단을 좀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여튼 뭐 오래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은 또 이 친구랑 또 제 친한 친구 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요 세 명이서는 또 매달 10만 원씩 또 넣어서 이제 개모임을 또 하고 있어요. 2년만 넣자 해가지고 2년 넣어서 수익 난 갖고 이제 놀러 가는 이제 개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돈도 뭐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돈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여튼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190TV가 제임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왜 하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하고 싶어서 한다는 도전에 저는 그러니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무한한 응원인데 한번 제임스한테 도움 아닌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약간 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이 JJ님이 네. 여기 풍무동 사는 김주희 씨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와이프랑 지인인데 아, 이주희 그래요? 이주희 씨, 이주희 씨니까 그분이 열혈 시청자니까 아, 그래요? 예, JJ님을 한번 이렇게 아, 그래요? 제임스가 마지막에 마무리 방송 하면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응원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190TV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일단 뭐, JJ님도 제가 뭐, 시간 내주시면 제가 뭐, 같이 해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뭐, 긴 시간 뭐,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다들 이제 방송이 뭐, 별로 이제 비기너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배경화면 또 넣어놔요. 편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튼 뭐, 대충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아직 안 됐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 친구 그래도 출연해줘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해야 되니까 한 45분 정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은 이제 주간 알테오제. 그래서 이제 금요일 계좌 가지고 한 거 둘루드 프로젝트는 이제 월요일은 매달 진행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을 이제 8시에는 이제 라이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건데요. 그 주간에 있었던 이슈 사항이라든지 알친소는 또 출연 의향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섭외가 되면 알친소 코너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하나 할게요. 그 PPT 있잖아요. 네. 그 방송을 좀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PPT가 그 예를 들어 숫자를 딱 놓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 몇 개 해놓고 그렇게 핵심으로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그대가 제임스가 저한테 맨날 하던 거, 삼성전자가 두 배 뛰는 게 빠를 거니 아니면 뭐 몇십조 회사가 두 배 뛰는 게 빠를 거니 그거가 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저도 이제 좀 더 만들다 보면 더 좋아질 건데 하여튼 검토해 줄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전문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여튼 더 좀 데이터 자료 같은 걸 좀 더 쉽게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금방 나네. 생각보다 저번에는 너무 오버해서 지나갔는데. 시시하지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신 건, 또, 포피님, 아트 치시님은 에코프로 머티 할 때 친구들 다 보내줬는데 지금 더 오를 줄 알아 안 팔았다가 전부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도 방송이니까 제임스가 지금 어차피 저는 이 계좌는 공개를 했지만 수익은 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을 해야지 수익이 난 거니까. 네. 나중에 매도 타이밍 때 그것도 한번 이게 사장성 그런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걸 솔직하게 라이브나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니? 그럼 저는 지금 맨날 리밸런싱에 대한 그걸 언제쯤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지금은 저는 그냥 최소 봤을 때는 그래도 아까 적정 가치라는 게 한 50만 원 이상 정도 가면 이제 그때야 뭐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했다. 가치가 평가받았다 해서 그 정도 이제 가격 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가서 30만 원대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좀 저렴해 보이고요. 그리고 ADC 그 기술 이전 계약 나오면 아마 지금보다 이제 한 2배 정도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이제 참고만 해서
이제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택은 나의 몫. 아, 그렇죠. 다 네. 그렇죠. 뭐. 제가 뭐 돈 번다고 해서 내보고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일낸다고 해서 제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거니까요. 뭐, 여튼 이런저런 얘기해보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그것만 보면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면 좀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 리서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리님, 뭐, 리서치 TV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리서치 TV는 뭐, 제 앞방에 투자하시면 무조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되게 비기너고, 어찌 보면 좀 초등학생 정도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리서치 TV는 되게 그거 하시죠.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 의미는 제가 키가 190이라서, 제 메일 주소가 i190cm 네이트닷컴이거든요. 근데 한 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채널 이름 모르시을까 하니까 제가 190 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아이덴티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190TV로 장명했습니다. 나중에 그 185 해줄게. 185TV로 하나 만들면 아니, 190 제임스 185 오스틴.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더 이상 예, 투자자선이 예, 계좌 공개 예, 저도 이제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계좌 뭐 수익 난 거 좀 공개해 주면 안 되냐 하니까 그래도 좀 방송의 신뢰도 좀 있을 거니까 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공개를 해줘서 개인적으로 뭐 되게 고맙습니다. 예. 예, 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제 마무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건 항상 주식에서 돈 버는 거는 뭔가 내일을 맞추고 마켓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 사서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2배, 3배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하면서 두 가지는 느껴봐야 되는 게 내가 투자한 원금의 2배를 벌어보고 내가 투자한 원금을 1억을 만들어 보는 거. 요거를 딱 해봐야 이 투자라는 게 30%, 5%, 1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10배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는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 못해. 1억 만드는 거 어떻게 해? 아, 나도 운이 좋았던 거야. 뭐 여튼 지금 제 동생도 이제 되게 획기적인 그런 거지, 이게. 네. 이 투자가 지금. 근데 이제 뭐 RTO제는 향후 저는 한 10년 정도는 계속 뭐 다른 종목 그거는 맞는데 1억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시드머니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시작을 했는데 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튼 이제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 이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된다. 그게 2배 버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시간만 공감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복리잖아요, 주식은. 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300만 원 투자해서 10% 먹었을 때는 이제 30만 원 버는 건데 그 2배가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원금이 300만 원 투자 600만 원 되는 순간 10% 하면 또 6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주식은 진짜 좋은 복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네, 맞아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세금도 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지금 뭐 금투성 얘기도 나와 있는데 여튼 꾸준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 계좌도 보면 아까 이런 제 친구들하고 하는 게 제가 알테오젠 갖고 이제 개모임을 했는데 요 개모임은 지금 이제 맨날 1년마다 놀러 다니거든요. 왜냐면 수익난 거 갖고 놀러 가니까. 그래서 그런 개모임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돈 없는 거는 너무 좀 불안하고 한 번에 맞추려면 할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이제 개모임처럼 꾸준하게 내가 월 30만 원이면 30만 원 해서 꾸준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이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이제 50분 정도 됐고요. 한 10분 정도는 좀 빨리 맞춰주는 게 또 제일 좋은 그거니까. 오늘 뭐 마지막으로 뭐 얘기는 했고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다음에 뭐 매도하고 한번 더 볼까요? 네, 언제든지 재밌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뭐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 한 40명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84명 딱 2배 늘었네요.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도 저희 한 600명 되는데 이번에 또 2배 해서 한 1200명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라이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